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의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만 지진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지금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는데 대만에서 이게 25년 만에 가장 강한 강진이라면서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999년에 이 규모 7이 넘는 대만에서 강진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25년 만에 가장 강한 이 강진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58분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후에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도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위치, 이 진앙지는 대만 동부 지역인데요. 인구 35만 명에 달하는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거의 가까운 인접해 있는 해안 지역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지금 그래픽은 이제 오늘 강진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이제 여진들이 일어난 지역들이 규모와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표시된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규모 5가 넘는 여진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강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대만 북쪽에 위치한 수도 타이페이에서도 역시 이제 흔들림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깊이는 지진의 어떤 정보를 발표하는 기관마다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6km, 그러니까 지각에서 아래로 한 16km부터 해서 길게는 한 35km 정도로 현재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만은 물론이고요.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필리핀에서도 역시 이제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이제 해안가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해일이라고 하죠. 이 쓰나미가 인근 국가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필리핀이나 어떤 중국 또 일본, 이 오키나와에서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타이페이 전역에서는 기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타이페이 지하철인 MRT는 일시 운행을 중단했다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강진의 규모가 발표하는 기관마다 규모 7.2, 7.5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각국의 기상 당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래서 이 지진을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 중앙기상국 그러니까 오늘 지진이 발생한 대만에서는 오전 7시 58분에 이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유럽 지중해 지진 센터에서는 당초 이제 규모를 7.3으로 그래서 대만에서 발표한 지진 규모보다는 조금 더 컸고요. 이후에 이제 규모를 7.4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규모를 7.5로 발표하게 됐고요. 중국 기상당국에서는 규모를 7.3 그리고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도 규모를 7.4. 그래서 지금 이번 강진의 규모는 7.2에서 7.5 사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진의 규모가 각 기관마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대만에 이제 위치해 있는 어떤 지진 관측 장비들 그리고 대만과 인접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여러 관측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각 기관마다 이제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측의 기계 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접한 곳에 있는 관측 장비를 가지고 분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지진이 발생한 깊이에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각적으로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규모도 살펴봐야 됩니다만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지각에서 떨어진 이 깊숙한 곳에서 발생했느냐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지진의 깊이는 대만 당국에서는 16km 정도라고 파악을 했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64km니까 이 지진의 깊이 역시도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규모는 0.1이 커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4배 정도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규모가 1차이가 나면 지진의 에너지의 크기는 32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0.1이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지진에서 0.1은 에너지가 1.4배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큰 강진이기 때문에 좀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앞서 대만에 계신 전 한인 회장께서도 좀 전해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 어떤지 그리고 김 기자가 앞서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 부분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쓰나미 상황도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옛 트위터고 지금 이제 X라고 불리는 소셜 미디어에 이 대만의 어떤 지진 영상들, 당시 영상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만 동부 화롄에서의 한 건물이 강진으로 거의 이제 붕괴 직전까지 가면서 크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금방이라도 무너졌듯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한 가정집 내부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는데 책장에 있던 물건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영상이 건물이 이제 크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건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하철에 탑승해서 서 있는 시민들이 힘겹게 객차 내부에 있는 손잡이 등을 이제 잡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는 모습도 역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과 오토바이 등 이 통행량이 많은 이 다리가 출렁거리면서 운전자들이 공포에 떠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페이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도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대만 해도 강진 속보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대만 당국에서는 1명 사망, 50여 명 부상으로 속보가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후에 낮 시간대는 대만 강진으로 인해서 4명 사망, 97명 부상,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피해 속보는 강진 부상자는 700명을 현재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건물은 약 100여 채가 붕괴됐고 최소 77명이 현재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피해를 파악하고 그리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진이 아무래도 해안가 인접해서 발생했다 보니까 해일 쓰나미가 인접 국가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우려를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현에 쓰나미 경보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일부 이제 일본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는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는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제 해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쓰나미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예, 강진 후에 곧바로 강한 여진들도 잇따랐다고 하는데 여진 중에 규모 6.5도 있더라고요. 예, 한 10여 분 뒤에 이제 규모 6.5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 5가 넘으면 보통 이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진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규모 7.4 이후에 바로 이제 6.5에 달하는 여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후에도 규모 5에서 6에 달하는 여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오 기준으로 보면 대만에서 강진 이후에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여진은 21차례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됐고요. 여진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약 한 34km, 그러니까 오늘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3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규모 5.0에서 5.9는 7회 정도 여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규모 4.0에서 4.9, 그래서 규모 4점대의 여진들도 13회 정도 관측이 됐고요. 지금도 이것보다 작은 여진들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번 대만 지진이 99년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강진들이 좀 발생했던 건가요? 이번 지진이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 규모 7.5에서 이제 7.5 정도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어떤 피해를 안겼던 이 대만에서의 가장 강한 대지진은 1999년 9월에 발생한 규모 7.6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게 됐고요. 당시 사망자가 2,40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큰 규모의 강진이었고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만에서 내진 설계를 좀 강화하면서 대만에서는 규모 5에서 6 정도의 어떤 지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이후에 이제 희생자 수는 이후에 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규모 6.8의 강진이 대만에서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오늘 지진이 발생한 화롄 지역에서 역시 이제 규모 6.8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3층 건물이 무너지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월 달과 3월 달에도 규모 5점대의 지진이 역시 오늘 강진이 발생한 화롄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만 기상 당국에서는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여진이 앞으로 한 사나흘 정도, 그래서 규모 6에서 7 사이 굉장히 강한 여진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만이 우리나라와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번 강진이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워낙에 큰 강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안가였고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말씀드린 뭐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어쨌든 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면서 간접 피해가 있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우리 기상청에서 대만 지진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워낙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 7.2 정도는 이 대만과 우리나라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대만의 강진이 발생한 단층의 어떤 방향이 북동 방향에서 남서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층의 수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대만 강진으로 인한 에너지 분출은 주로 대만 강진,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에서 남쪽이라든지 아니면 남동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나 또는 남동 쪽에 위치한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도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번 대만 강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대만 강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